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이번에 미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또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찾아내셨어요?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네.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하죠?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이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달러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움직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랍니까? 수백억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어서요. 큰 시일이 걸리지 않고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MB 비밀 계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관련된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한 차명 계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다스와 관련된 차명 계좌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한 사실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돈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들어가게 된 계좌가 혹시 MB의 비밀 계좌 아니냐, 지금 이런 거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MB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JTBC 홍석현 전 회장 계좌도 또 거론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계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석현 JTBC 회장의 계좌였고요. 그 중에 2개가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핀센이라고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분석국, 그러니까 수상한 돈 거래, 돈 세탁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영장을 받아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정식 수사기관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홍석현 회장 계좌를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 계좌랑 다스 계좌랑 이명박 대통령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삼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사 관계자께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모종의 역할을 홍석현 회장이 한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MB 사이에 홍석현 전 회장이 메신저다. 네, 메신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좀 밝혀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하고 홍석현 전 회장 사이에 통이동, 청운동 땅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죠? 홍석현 회장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헐값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로 바꿔줬는데 그 거래를 통해서 적어도 5, 60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세고 홍석현 회장도 워낙 힘이 세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홍석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회장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으로도 보는데 그 내용도 미국 수사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딜, 더 큰 거래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다.
네네. 이런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 측에 무슨 응답이 있나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외국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수사 당국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수사 당국은 뭐 하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계좌와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한국 수사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수사하는 것을 취재했을 때 저한테도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너가 할 수 있겠니? 니네 정부에서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못 믿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수사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수사 당국이 한국의 수사 당국자한테 그거 좀 협조해달라 하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금 말하셨죠? 네네. 그게 현 문재인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수사 진행에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쓴 후에 주진우 기자가 SNS에 MB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올렸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여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사이버사 문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돼서 BBK 피해자들이 소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계좌 그냥 직접적인 돈 거래가 나오면서 수사가 조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세운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수사 끝내자 그 말이군요. 네네. 한간에 지금 출국해 계신데 정말 귀국 안 하면 어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실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무려 10년째 근무해오던 태국 여성 추티마 씨.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한테 살해당했는데 이 불법 체류일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곧장 추방되는 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됩니다. 자, 추티마 씨 가족의 통역을 돕고 있는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쉼터의 한상훈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예,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던 추티마 씨에게 오늘 출입국 관련해서 단속이 있으니까 외부로 피해 있다가 오자고 회사 관리자가 유인을 했고요. 그리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북 영양에 있는 도로변에서 사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많은 돌 같은 걸로 가격을 해서 컵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함몰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심하게 폭행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그렇게 살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의자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인사불성된 상태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벌이는 행동을 지금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못 알아보고 다른 분들도. 사건 발생 직후에 그 추티마 씨의 아버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직접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8시 반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신 거는 9일날 오전에 오셨어요. 예. 아버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매우 원통해 하시고 다른 말씀보다는 혼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위로의 말씀 같은 거 드리려고 하시면은 네.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도 제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그랬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얘기 꺼내긴 뭐하지만 일종의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전혀 받지 못하신 겁니까?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적용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담당하시는 그 법무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면서요? 예, 보도가 되었고요. 현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태국 여성분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죽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그분 가족들 이제 그 안타까운 사연들 되게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농촌 분들이잖아요. 사연 위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어쩌면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도 이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따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아빠 여기 어떤 한국 남자 자꾸 치근덕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잘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면은 치근덕대고 그러는 것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성 혐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종차별 문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 여성이나 미국 여성 같은 분이었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유추해 볼 때 불법 체류라는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생긴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라는 신분이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불법 체류는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는 그게 우리의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성이 이번 분의 경우에 살해당했지만 성폭행의 경우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그분을 보호해주고 이제 일이 다 해결되고 할 때까지도 절대 추방시키지 않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좋은 법인데, 근데 그게 이제 몇몇 범죄에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폭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일반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럼 당신이 그 신분증을 좀 봅시다. 여권을 보여줬더니 이 불법체류자네 하고 신고도 안 받고 그냥 잡혀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냥 그게 제일 그들에게는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이제 주변에서 나 신고했다가 잡혀갔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누가 신고를 또 하겠어요. 못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미등록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보호해주는 그건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이주노동쉼터의 한상훈 활동가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죠. 예,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 선고받았어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권선택 시장이 이제 시장 당선 직후에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예. 보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대전 미래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선거 전에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처음에 이제 검찰이 이 불법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뭐 포럼, 사단법인 이런 거 꾸려서 활동한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풀어줬어요. 앞으로 이게 되게 활성화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 대법원이 오늘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예. 단체 꾸리는 건 자유인데 예. 여기서 막 회비 걷고 특별 회비 걷어가지고 좀 선거 관련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권하고 학계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모임 만드는 건 괜찮다. 그렇죠. 그러나 돈은 조심해야 한다. 맞습니다. 예, 정리가 됐네요. 예. 그러면 대전시도 이제 대행 체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보궐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행으로 가요. 지금 전국을 보면은 경남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표가 대선 출마 때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남도는 이낙연 총리가 사퇴했잖아요. 총리 되면서. 그렇죠. 예. 대전까지 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3군데가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예, 광역단체 3군데가 대행 체제인 건 정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기초단체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예. 광역은 제가 한두 군데 정도는 모르겠는데 3개가 동시에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3군데는 일단 뭐 이낙연 총리도 전남지사 안 나갈 것이고, 그렇죠.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안 나갈 당연하죠. 거고, 예. 권선택 시장은 못 나가는 네. 거고. 그러면 선거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3군데가 다 특색이 있어요. 경남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홍 대표가 매끄럽지 않게 물러났고. 그 사퇴하는 그 날짜 시간도 참 그렇죠. 일부러 보궐선거 못하게 하려고 네, 뭐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게다가 지금 문 대통령의 사저가 경남 양산이죠. 예. 김해에는 봉하마을이 있죠. 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본향이 경남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후보군은 자유한국당이 많습니다. 해수부 장관 지낸 이주영 의원, 마산 하포가 지역구고 창원시장 출신의 박완수 의원, 그밖에 뭐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이 관심 인물이에요. 네. 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데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조금 미온적이에요. 아직은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그 밖에는 이제 뭐 민홍철, 김해갑 의원 그리고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이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경남은 그렇고 전남은 예. 민주당 국민의당 경쟁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 뭐 공헌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 주승용 의원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중량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 지지세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밀리죠. 많이 약하죠. 예. 민주당 이제 이계호 의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 지역구인데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오늘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원래 한 정당의 세가 센 곳이 아닙니다. 이 당 저 당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스윙보터 지역인데 예. 민주당은 이제 이상민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쪽에 후보군은 많은 게 박성효 전 시장, 뭐 이장우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전 지역을 관통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의석수입니다. 의석수?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에요. 네, 5석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5월 달에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갈 때 1, 2위가 역전이 되면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 확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여소야대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준다면 네. 지금 바른정당에서도 사실 뭐 더 갈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출마하려면은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이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으로서는 되지도 않을 거 나갔다가 뺐지만 날린다 이것도 있지만은 당의 이제 전반적인 원내 운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좀 더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아까 제가 이제 김경수 의원이 미온적이다 말씀드린 거. 예. 전남에는 민주당이 의원 딱 한 명인데 이분이 출마해버리면은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재보궐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재보궐 선거는 같은 6월 달에 열립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국회 운영이 바뀌는 거는 5월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일당이 된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즉 다시 말해서 현역 의원들은 지사 출마 조금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물난도 생기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외국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수사당국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수사당국은 뭐 하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계좌와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한국 수사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수사하는 것을 취재했을 때 저한테도 예.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너가 할 수 있겠니? 니네 정부에서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예. 계속 못 믿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수사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의 수사당국자한테 그거 좀 협조해달라 하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금 말하셨죠? 네네. 그게 현 문재인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수사 진행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취재해서 기사를 쓴 후에 네. 주진우 기자가 SNS에 네. MB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올렸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여기 전방위적으로 TBC 홍석현 전 회장 계좌도 또 거론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계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석현 JTBC 회장의 계좌였고요. 그 중에 2개가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핀센이라고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분석국 그러니까 수상한 돈 거래, 돈 세탁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영장을 받아서 예.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정식 수사기관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홍석현 회장 계좌를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 계좌랑 다스 계좌랑 이명박 대통령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삼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사 관계자께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모종의 역할을 홍석현 회장이 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이번에 미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또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찾아내셨어요?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하죠? 미국 다스의 현지법인이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달러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움직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랍니까? 수백억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어서요. 큰 시일이 걸리지 않고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MB 비밀 계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관련된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미국의 한 차명 계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다스와 관련된 차명 계좌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한 사실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돈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들어가게 된 계좌가 혹시 MB의 비밀 계좌 아니냐 지금 이런 거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MB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사이버사 문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돼서 BBK 피해자들이 소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계좌 그냥 직접적인 돈 거래가 나오면서 수사가 조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수사 끝내자 그 말이군요. 네네. 예. 한간에 지금 출국해 계신데 정말 귀국 안 하면 어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실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무려 10년째 근무해오던 태국 여성 추티마 씨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MB 사이에 홍석현 전 회장이 메신저다. 네, 메신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좀 밝혀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하고 홍석현 전 회장 사이에 그 통이동, 청운동 땅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죠? 네네. 그 홍석현 회장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그 맘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헐값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로 바꿔줬는데 그 거래를 통해서 적어도 5, 60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세고 홍석현 회장도 워낙 힘이 세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홍석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그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회장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으로도 보는데 그 내용도 미국 수사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딜, 더 큰 거래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다. 네네. 이런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 측에 무슨 응답이 있나요?